원장님, 저는 평생 깨끗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며칠 전 손주가 제게 그러더군요. 할머니한테 이상한 냄새나 할머니 씻은 거 맞아? 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손주의 말 한마디가 이영자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손주는 순수하기에 스스럼 없이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이지만 그로 인해 이영자님은 충격을 받아 며칠째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설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지만 대개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쉽게 말하지 못하는 노인 냄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60세 이상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대부분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는 특유의 노인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안타까운 건 가까운 가족들도 직설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자칫하면 크게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노인 냄새.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지 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적으로도 60대 이상부터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는 독특한 냄새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땀 분비의 감소. 나이가 들면 땀이 줄어드는데 땀이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덜 씻는 게 아니라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고 세균의 먹이가 되는 것이지요. 2. 피지 성분의 변화. 노년기에 이르면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이 산화되면서 특유의 쾌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3. 구강 환경의 변화. 침 분비량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 구강 내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이로 인해 입 냄새까지 더해지면 종합적으로 노인 냄새가 강해질 수 있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께 실제로 이런 생물학적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죠. 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저분하다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단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건 이게 그냥 참아야 할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간단한 습관 교정과 생활 관리를 통해 노인 냄새를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 환자들이 이를 경험했고 가정 내 분위기나 대인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게 진료를 받았던 박상호님은 어느 날 손주가 친구를 집에 데려온 상황에서 그 친구가 야, 너네 할아버지 냄새 좀 심하다 라고 툭 내뱉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박상호님이 그 말을 모두 듣고 말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충격 이후로 박상호님은 손주들이 오더라도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자꾸 냄새 풍기는 사람이 된 거야 하는 자괴감과 수치심 때문이죠. 저에게 오셔서도 눈물을 글썽이며 선생님, 저는 매일 샤워도 하고 옷도 깨끗이 입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나름대로 청결에 신경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냄새를 맡고 불쾌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괴리는 어르신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저는 박상호님께 지금부터 알려드릴 샤워 습관과 식습관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박상호님의 표정은 아주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와도 창문부터 열지 않더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물론 기적이라기보다 올바른 지식과 습관을 조금만 갖추면 누구나 달라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런 사연을 지닌 분들이 많다 보니 어떤 어르신들은 로션이나 향수, 방향제에 의존하려 합니다. 비싼 향수 뿌리면 해결되지 않을까? 좀 강한 로션이나 방향제로 방안 냄새를 없애면 되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냄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냄새를 강제로 덮으려 하면 오히려 더 불쾌한 악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유하자면 청소하지 않은 화장실에 방향제만 잔뜩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원인이 되는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하고 피지와 땀의 배출 통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할 때 그냥 대충 물로 헹구면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다. 살이 겹치는 부위는 꼼꼼하게 닦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뒷목이나 귀 뒤, 겨드랑이 밑부분은 스스로 확인하기도 어렵지요. 어떤 분들은 난 땀도 안 나는데 어째서 냄새가 날까 하시는데 오히려 땀이 안 나서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충분한 물 섭취. 하루 6-7컵의 물을 권장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은 가장 중요합니다.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지요. 커피나 차로 물을 대신하려 하지 마세요. 카페인이 오히려 이뇨작용을 과도하게 일으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서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양을 늘려보세요. 노폐물 배출과 세균 억제에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2. 올바른 샤워, 그리고 주 1회 목욕.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제거해 오히려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샤워 시에는 주름진 곳, 털이 많은 곳, 땀이 많은 곳을 신경 써서 꼼꼼히 문질러 주세요. 예를 들면 겨드랑이, 가슴 밑,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목 귀 뒤, 무릎 뒤 등. 머리를 감을 때는 손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감아 피지가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38도 정도의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목욕을 권합니다. 몸 구멍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 좋아요. 목욕 뒤에는 몸을 잘 말린 뒤 보습을 해주시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3. 항산화 식품 섭취. 노화가 진행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더 많이 생깁니다. 토마토, 사과, 베리류, 마늘, 양파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마늘은 익숙해지면 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죠. 4. 수분 많은 과일 채소 섭취. 수박, 배, 토마토, 오이 등은 몸속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입안을 깨끗하게. 양치질 뿐 아니라 혀 클리너를 이용해 혀 표면도 닦아주세요. 혀 표면에 세균과 노폐물이 쌓여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양치가 힘든 상황이라면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6.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커피, 차, 술 모두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게 땀으로 배출되면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냅니다.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수철님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아들과 손주들이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 너무 상처라며 우울증 직전까지 가셨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샤워 습관과 물 마시기, 발 관리, 옷 갈아입기를 3주간 실천하셨는데 손주들이 할아버지 방에서 같이 놀아요 라며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2km 정도를 천천히 걸으시며 본인 스스로도 몸에서 나던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거의 사라졌다고 기뻐하십니다. 이정숙님은 손주가 무릎에 앉기를 거부해 마음을 닫았던 분입니다. 실은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구강 냄새가 강했는데 손주는 순수해서 그걸 바로 말해버렸죠. 이정숙님은 하루 3번 양치질 후 혀 클리너로 혀를 닦기 시작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가볍게 산책을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손주가 다시 이정숙님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해주었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또 이봉남님의 진료 결과 머리에서 나는 심한 냄새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샴푸를 써도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 향수를 뿌려도 효과가 없었죠. 이봉남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손끝으로 꼼꼼히 마사지하시고 탁자에 거울을 놓고 앉아 찬찬히 두피 여러 부위를 골고루 닦아내셨습니다. 한 달 후 머리 냄새가 70-80%는 줄었다고 해요. 아들 며느리가 이봉남님께 머리가 부쩍 깔끔해졌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변비에 대한 언급도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장에 변이 오래 머무는 경우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오히려 피부나 숨결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는 노인 냄새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을 한다면 몸에 쌓이는 독소가 훨씬 적어지며 냄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밥, 잡곡밥, 채소, 과일 등을 권합니다. 김순자님은 평생 변비에 시달렸는데 아침 식사로 현미밥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고 물을 6컵 이상 마시면서부터 변비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도 몸에서 나던 냄새까지 많이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열심히 샤워하고 몸 관리를 해도 옷과 침구, 신발에 이미 배어있는 냄새가 제오염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땀과 피지가 스며든 옷을 몇 번이고 다시 입으면 금세 다시 냄새가 배기 쉽습니다. 같은 옷을 2, 3일 연속으로 입지 마시고 하루 입으면 바로 세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더운 계절에는 필수입니다. 베개 커버, 이불 커버는 최소 주일에는 갈아주셔야 합니다. 오랜 습관대로 한 달에 한 번 세탁하시면 몸에서 좋은 향이 나더라도 침구에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요. 발냄새가 살짝이라도 나기 시작하면 신발 내부까지 스며들어 악취를 풍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 양말을 신고 신발은 번갈아 신으세요. 혹은 내부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두어 탈취 효과를 노리세요. 저도 예전에 발냄새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 같은 구두를 신고 병원을 다녔는데 발에서 올라오는 냄새에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었더니 그런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죠.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냄새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정숙님이나 김수철님처럼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냄새 문제로 인해 가족과 심리적 거리를 느낀다고 토로하십니다. 더욱이 손주들은 솔직하고 예민합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간단한 방법으로 노인 냄새가 확 줄어들면 아이들은 금세 알아차리고 다시 곁에 다가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좋은 냄새 나요. 할아버지, 나 이제 무릎에 앉아도 되겠죠? 이런 말을 직접 듣는 순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번 꺼져버린 것만 같았던 가족 간의 친밀함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저 역시 처음 의사 생활을 시작할 땐 이 문제를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정도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실제로 소소한 습관 개선으로 삶이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꼭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되는데요? 하고 환자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노인 냄새의 원인. 나이 들며 땀 분비가 줄어들어 노폐물이 쌓임. 피지 구성 변화. 구강 건조로 인한 세균 번식. 불규칙한 식습관, 수분 부족, 변비 등. 옷, 침구, 신발 등 외부 환경 관리 소홀. 2. 해결책. 하루 6, 7컵, 특히 아침에 미지근한 물 1컵 마시기. 햇볕 아래 20분 정도 걷기. 주름진 곳, 털 많은 곳, 땀 많은 곳을 집중 세척하기. 마늘, 양파, 토마토, 사과, 각종 채소과일 등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 하루 3번 헤어 클리너, 무설탕, 껌, 양치질하기.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신발은 번갈아 신기.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현미 잡곡밥,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기. 이 모든 것이 사실 대단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인을 토대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생활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하며 스스로 놀라시게 될 겁니다. 옛날에는 노인 냄새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이 들면 그렇지 뭐 하며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의학적 지식도 늘었고 위생관념도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덕분에 생기는 심리적 사회적 이점이 무척 큽니다. 가족의 관계가 개선되고 손주와의 거리감이 줄어들고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당당해지는 거죠. 누가 내 옆자리 앉기를 꺼려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편하게 대화하게 되었다. 손주들이 아예 나를 피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내 무릎에 앉아주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의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해도 지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 이틀, 사흘만 실천하시고 에이, 별 효과 없나 보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수십 년간의 습관을 며칠 만에 바꿀 수 없다는 걸 간과하신 거죠. 최소한 2주에서 4주는 지속해 보세요. 그 사이 냄새가 차차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 작은 노력들이 남은 인생을 훨씬 즐겁고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이미 손주나 며느리 혹은 누군가에게 특유의 냄새 이야기를 들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부끄럽거나 지저분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현상일 뿐이죠. 다만 이제는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삶의 질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83세인 지금도 현역으로 환자를 만나며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제가 직접 깨달은 경험과 수많은 환자의 회복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눈을 감고 손주가 다시 내 무릎으로 다가와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혹은 지인이 내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노인 냄새 문제로 상처받거나 가족 사이가 소원해지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작은 팁들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노년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루 6컵의 물, 미지근한 물로 주름진 부위 꼼꼼히 씻기, 항산화 식품과 채소, 그리고 구강 청결, 옷과 침구 자주 세탁, 환기로 집안 공기 맑히기. 이 모든 것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지속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손주가 돌아오는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상 83세 현역 의사 허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